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고향 이제 상담을 전화를 받았는데 제도입 파산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원도인데 춘천에다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온 겁니다. 판사가 이 사건은 제도입 파산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검토할 것. 과거 이제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판사님들의 단골 메뉴였죠. 보정명령. 특히 제도입 파산.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3개가 있고,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든 파산 선고 후에 면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허가 받은 사람도 있고, 취하한 사람도 있고, 기각당한 사람도 있고, 각하당한 분도 있고, 아예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면책을.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그래서 이 5가지, 6가지 사유가 불락, 취기, 신. 혹은 또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6가지의 경우를 제도입 파산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다시 파산 선고를,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5가지 혹은 6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식이든 면책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이 리서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쎄 이게 제가 저번에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스튜디오니까 이게 검색이 잘 되는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잘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널에서 검색하기 여기다가 누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도의 파산을 칩니다. 제도의 파산. 최소한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옛날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때 면책을 못 받았어. 면책을 받았으면 상관없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7년 지나면. 물론 뭐 5년, 몇 년 안에도 다시 할 수 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불과하니까 또 재량 면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어떠한 연유로 5가지에서 6가지, 각하, 기각, 면책 불허가 취하, 혹은 채무가 하나 누락됐고, 혹은 아예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을 못한 경우, 이 6가지의 경우가 다시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도의 파산. 대법원 판례는 3가지는 있습니다. 3가지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제도의 파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면은 동영상이 27개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간순으로, 역순으로, 그쵸? 쭉 돼 있죠. 그쵸? 모두 보기. 제도의 파산이 29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먼저 2019년 2월 1일부터 제도의 파산을 공부하십시오. 여기 이제 글도 있죠. 여기. 제도의 파산. 이렇게 치면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그쵸?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면책 절차 중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권자금이 누락된 경우, 5가지요. 각하 또는 기각이니까 실제로 엄밀하게는 6가지죠.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걸 읽어 보십시오. 이 동영상도 짧아요. 1분 30초뿐이 안 돼. 시간 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11분짜리, 그 다음에 14분짜리, 그쵸? 그 다음에 8분짜리. 제도입 파산이, 허용 사례가 있구나. 30분짜리. 그쵸? 제도입 파산. 그쵸? 제도입 파산. 면책받지 못한 채무자의 희망. 제도입 파산. 제도입 파산과 중병 발병. 중병 발병이 뭔가 좀 유리한 상황인가? 제도입 파산이 문제된 사안. 제도입 파산과 중병 발병. 이건 뭐 같은 건데, 그쵸?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나? 교과서 텍스트까지 공부해 보시고. 이 정도로 하면 27개,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사실. 동영상.
뭐 이해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많이 듣다 보면 이해나 마나 본인이 이해한다고 혼자 할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해당 지역에. 물론 뭐 저를 찾아가도 좋습니다만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세요. 이게 제도의 파산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2018나 467이라고 있죠.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울 회생법원 판례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아 내가 좀 희망이 있구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과거에 이런 분들 많죠 지금. 저도 이거 상당히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가능하다. 아 이건 좀 재산 은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거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일부 좀 출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이 있고 누락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누락은 별도의 소송 절차가 있죠. 566조 A에서. 다만 뭐 누락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른데 채권자의 어떤 절차 보장을 위해서는 누락된 거를 이제 이 제도의 파산으로 들어오면 남용으로 볼 수도 있죠. 파산 절차를.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 그죠? 면책 효력 확인 요소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쉬운 파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면책 효력 확인 요소가 수임료도 비싸고 사건도 어렵고 변호사도 진짜 어렵죠. 쩔쩔맵니다. 근데 파산은 아니 뭐 재산 없으면 다 해주니까 수임료도 훨씬 싸죠. 응? 뭐 싼 데 가면 100만원, 200만원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이제 제도의 파산입니다. 제도의 파산. 그래서 제도의 파산은 딴 게 아니라 아 다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제도의 파산이라는 것도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면책 취하 내지 불허가 가장 많으니까 면책 취하, 기각, 불허가 받은 이 3자가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도의 파산 어렵죠. 그렇죠. 용어 자체부터 어려워. 그렇죠.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뭐 제도의 보완 그렇죠. 제도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정도할 때 도자죠. 제도 두 번째 더블 두 번 한 거 세컨 그렇죠. 두 번째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거지 다시. 제도의 파산 파산 면책 불허가 취하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못 받았을 때 그럼 이거를 언제 할 것인가 시기적인 시기도 좀 고려를 해야죠.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좀 뜸을 들여야죠. 그 다음에 뭔가 남용적 요소는 없는가. 그 당시에 그 취하하거나 기각 불허가 받은 게 단순히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뭐 서류를 제대로 못 내서 가족들이 협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제인이 뭐 상속 협의 분할이라든가 보험 변경 그 다음에 무슨 재산 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하니까 슬그머니 그냥 취하를 하고 내뺀 건지 그런 내뺀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 잘 읽어보십시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재산이나 지금 재산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돼요. 아, 그 당시에는 원래 없었어. 근데 왜 불어갈 뭐 옛날에는 서류가 엄청 많았죠. 수원은 지금도 뭐 한 4, 50가지 되죠. 서울은 14가지, 14가지로 많이 간소화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가 다 오만 잡다구리한 서류를 다 요구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하고 간혹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채무자도 있죠. 그쵸? 뭔가 단절되거나, 그쵸? 가족들한테 피해를 줘서 가족들이 이제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서류도 잘 안 해주죠. 그쵸? 예전에는 제가 한 10몇 년 됐어요. 파산 초창기에는 어떤 분은 서류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인데 속여서 어떻게 받아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뭐 하여튼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분 아버님이 70 몇 살이었는데 이분도 한 40세 중년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무실에 오더니 자기 서류를 내달라 이거야. 자기 아버지 갖다 줘야 된다. 아니면 혼난다고. 자기 죽는다. 이건 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절실했는지 진짜 그 사무실에서 갖고 튀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아마 면책 취하했을 거예요. 안 하겠다. 그걸 뭐, 다시 뭐 쫓아가서, 그걸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쵸? 가족, 아버님과의 어떤 관계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서슬퍼하던 시절에 서류를 못 내서 면책 불허가 받은 사람도 꽤 될 거예요, 아마. 협조를 못 받거나. 재산적 문제로 인해서 취한 사람은 있죠, 당연히. 재산적 문제로 인해서 취하고 도망간 사람은 다시 해도 제도의 파산이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된다 하더라도 재량 면책을 아직 받고 그 당시 어떤 은닉 재산을 다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상속 협의 분할 같은 경우. 그래서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